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유력 정치인 하면요, 뉴스가 일단 많이 나와야 됩니다. 뉴스 메이커 중에 슈퍼 빅 뉴스 메이커가 이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빅3급, 빅2급 이 정도 되면은 뉴스 자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 뉴스가 이만큼 나오죠. 근데 중요치 않은 인물 혹은 뉴스 중심에서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진 인물들은 뉴스가 없잖아요. 그래 그 사람 검색을 해보고 이름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거기 나오는 뉴스가 얼마만큼 있느냐, 최근의 뉴스냐, 지나간 뉴스냐, 이걸 봐야 됩니다. 거기서 최근의 뉴스로 막 이만큼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아주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유력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현 시점에서 그런 인물이 몇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수에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국민의힘 이쪽 사이드에서는 한동훈이 유일합니다. 한동훈 외에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만큼 뉴스가 안 나와요.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해봐도 뉴스 양에서 한동훈이 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수가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보면 한동훈에 이제 필적할 정도로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 더 많아요. 현역이 아닌데도 한동훈이 무대 위에 있는 현역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그만큼 뉴스에서 이재명을 바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도 많아요. 무슨 재판 뉴스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뉴스의 질이나 양을 비교할 때 한동훈이 충분히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장 뉴스가 많은 것 같죠. 조국도 사실은 그들의 반의 반도 못 됩니다. 한 반 거의야 수준인데요. 놀랍게도 이 둘의 비비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이준석이더라고요. 이준석이는 검색하면 그 두 사람의 필적할 만큼 뉴스가 터집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고 이제 작은 미니 이제 정당에 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그야말로 이제 새내기죠, 새내기. 그렇지만 마이너스 3선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벌써 슈퍼 초선이라고 벌써 이름을 붙였더군요. 슈퍼 초선, 이준석을 이제 말할 때 슈퍼 초선이라고 합니다. 초선이지만 3선, 4선급 대우를 해주는 거죠. 벌써 뉴스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유력 차기 주자군에 아직 올라간 게 아닌데도 우리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부턴가. 이준석은 조금만 움직이면 뉴스가 그냥 산을 이룹니다. 그렇게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자연히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볼 때요, 제도권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요? 원래는 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여론 형성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딱 놓고 보면요,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이 압도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정동 같은 경우 종이신문은 한물 갔어 이제 이런 말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종이신문 그 자체도 힘이 있지만 아직도 그게 요즘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요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종이로 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전부 거기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 댓글도 읽고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들이 네이버나 다른 어떤 포털, 다음 네이트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그 뉴스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큰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또 많은 어떤 조회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그 존재들은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유튜브 같은 것도 방송 다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방송사들 MBC, KBS 이런 데도 다들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볼 때 좀 어느 정도 살펴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계산도 못 해봤는데, 대형 미디어가 하루에 쏟아내는 방송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건수 있잖아요. 수백 개 올라갑니다. 수백 개. 대형 방송사들 그리고 대형 언론사들 이런 데서 유튜브에 쏟아내는 내용물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해도 10개, 15개가 한계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요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뭐 줄여가지고 한 5개 전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해도 12개, 13개 이렇게 못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대형 언론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를 쏟아냅니다. 뉴스든 뭐 논평이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도 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미디어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 유튜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우파 유튜브 전체를 다 모아도 대형 미디어 하나가 장악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장악하고 있는 힘에 미치지도 못해요. 하물며 오프라인에서는 뭐 비교 자체도 안 되고 때문에 지금도 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디어보다 더 힘센 존재가 따로 있었죠. 이런 미디어보다도 바로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인데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뉴스 편집을 예전에 했잖아요. 그때는 뭐 네이버가 바로 여론을 압도적으로 지배했었죠. 뭐 그거 보고 다들 뭐 세상을 읽고 보고 의견이 거기서 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루킹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편집을 안 해요. 예전에 네이버가 직접 편집을 할 때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뉴스들만 딱 상단에 걸어 놓으면 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이버가 워낙 논란이 커지다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직접 이제 이렇게 네이버 이용자들이 이제 뉴스를 골라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다만 연합뉴스만큼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죠. 그래서 뉴스의 뉴스라고 보고 연합뉴스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세팅을 해놨습니다. 옛날만큼 그래 편파성은 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네이버 같은 데가 사실은 마음먹고 법에서 그냥 이렇게 통제만 안 하고요.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뉴스 편집을 해버리면은 게임 끝입니다. 네이버가 세상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이런 데서 말이죠. 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때문에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우파적 찐 우파 뭐 애국 뭐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이 소위 이제 보수 쪽의 유튜버들은. 근데 그 관점으로 그 개념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그 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제한적이죠,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치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운동과 정치는 좀 다릅니다. 광화문에서 하는 운동이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다르고 이런데요. 여기서 실물 정치에서 지금 주된 어떤 캐스팅 버터, 스윙 버터가 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초반, 여기 소위 MG라고 불리는 이들이거든요. 지금 MG는 확장해가지고요, 40대 초반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야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파 좌파의 말을 싫어해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부정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아예. 그들에게는요,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기심 같은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젠더 이슈라고 여성 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북에 대해서만큼은 상호주의적, 북에 대해서만큼은 예전에 보수 세력들이 그랬던 그런 방식을 원해요. 그들이 놀랍게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비호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에요. 미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그것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머지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는 좌파처럼 보이고 뭐 어느 경우에는 강남 좌파처럼 보이고 어느 경우에는 또 우파처럼 보이고 그래요. 왔다 갔다 어떤 특정한 포지셔닝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치권이 알고 있을 것으로 봐요.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우파 좌파 하는 세대는요. 좌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진보다 말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자신들이 뭐 과거에 뭐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뭐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그런 주장도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 이쪽 좌익 세력들이. 요즘 그거 하던가요? 안 한 지 벌써 10년쯤 됐습니다. 그거 안 해.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해봐야 표만 떨어진다는 걸 그들이 잘 압니다. 대신에 줄기차게 이제 언급하는 것이 서민팔이죠. 그리고 갑질, 업질 이런 걸 이제 들춰내가지고 공격하고 기업, 대기업 때려잡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때려잡으면서 대기업 이제 오너들, 대기업 CEO들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 이쪽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가서 서민팔이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정책이라든가 그 정치의 기본 그 패턴이나 활동 방향이 그들의 주된 공격 방향이
다수가 있는 곳을 향해서 표가 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퓰리즘도 서슴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좌파들이 저 포퓰리즘 혹은 저런 어떤 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저것에 의해 가지고 보수는 다시도 집권 못할지도 모릅니다.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분들은 대부분 보수화 되어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60% 70% 이렇게 됩니다. 70%좀 될 거예요. 65세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들도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 달에 정말 10만 원, 20만 원도 정말 아쉬운 사람들, 그 돈이 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챙겨줄 정치 세력은 이쪽이 아니에요. 우파가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그걸 한다니까 저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재명 같은 저런 자들이 그걸 아주 이제 열심히 하는 자들이죠. 나중에는 저는 나이 든 사람들도 상당히 저쪽으로 또 넘어간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세력은 다시는 집권 못해요. 이런 식이면은 젊은 층으로부터도 인기 없고 노인들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예전에 뭐 대북 뭐 이슈 뭐 이런 적화 이런 걸로 움직여지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로 반응하는 사람이 숫자가 이제 안 많다니까요. 갈수록 매년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끼껏 해봐야 500만 정도 300만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걸로는 선거 못 치러요. 뭐 어린 반부른치도 없습니다. 최소 1,500만을 가져야 이제 이기는데 갈수록 이 볼륨이 이제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다. 너 우파 아니야. 우파 뭐 좌파 꺼져. 이런 이슈로 이런 프레임으로는 정치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거는 오직 광장에서만 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운동의 영역에서는 가능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치에서는 그게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우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안 합니다. 보수라는 말을 해도 우파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우파라고 좀 사용하기도 했고 우리가 진보 우파다 그런 말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죠. 국민의힘 안에서. 뉴라이트도 있었고 지금은 아예 우파 라이트 이런 말이 없다니까. 저쪽 민주당도 진보라는 말도 안 써요. 요즘 잘. 그렇게 일부만 어쩌다가 쓰는 거지. 그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구사하는 것은 서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중도. 놀랍게도 민주당도 요즘 중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중도 민생 서민 이런 것을 내세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표를 계속해서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 그런데 국민의힘 혹은 이 세력은 두 당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념 충성도는요. 좌파들이 훨씬 강해요. 이념 충성도가. 그런데도 이념 이야기를 안 해요. 이들은 더 이상. 마치 이념이 없는 것처럼 한다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지지자들 중에는 지금도 우파 뭐 이런 걸로 애국 이런 걸로 애국도 사실은 이념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대 20대 30대들 이 MZ들은 그들을 이용하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게 뭐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 개 있잖아요. 사이트들이. 그 가운데 제가 몇 개를 보면은 대표적인 사이트를 가보면은 자유, 애국, 진보, 우파, 뭐 좌파 이런 말 자체를 쓰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아예. 그야말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무럭무럭 지금 커오고 있다. 자라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치적 패러다임을 결정해야 된다. 때문에 요즘 뭐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한동훈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한동훈은 좌파다.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동훈은 좌파도 아니지만 뭐 보고 좌파랍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북과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공포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북이 사실은 더 두려워합니다. 남하고 계속 관계를 다 끊어내잖아요. 대한민국을 벌써 호칭하는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부터 벌써 알아봤잖아요. 문재인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밀어내버렸잖아요. 특등 머저리 꺼져. 삶은 소대가리 꺼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 후로 어떠한 접촉도 없잖아요. 문재인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문재인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김정은이가 남하고는 아예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일 노래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성호는 통일 노래도 없애버렸어요. 그거 북한에서 들으면은 그냥 엄청난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은 USB나 CD를 갖고 있어도 보관만 갖고 하고 있어도 소장만 하고 있어도 그냥 바로 걸리면은 큰 벌을 받는다 그러네요.
그리고 북에서 만들어낸 그 통일 관련 노래가 한 150여 개 된다 그러네. 그것도 전부 금지고 아무도 못 듣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폐기 처분은 분석 경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장된 북에 대한 공포심, 적개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적화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얼핏 보면 그게 애국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이 있다 칩시다. 이 세력을 좁혀가는 이 세력에게 세력을 약화시키는 몸집을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행동이 된다. 그것이 10대, 20대, 30대, 40대 초중반 이들이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세대인데 이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올드한 걸로 이제 보이고 낡은 것으로 보이고 뭐 캐캐 묵은 것으로 보이면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선거가 힘들어져요. 그럼 계속해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조성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고 그런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쨌거나 메이저 미디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결정하고 흐름을 결정하면 세상이 거기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막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딱 진짜 그들만의 목소리로 딱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언론에 보도한 줄 안 되잖아요. 흔히 이제 찻잔 속에 태풍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찻잔 속은 맞는데 찻잔 속에 아우성이라고 봅니다. 거기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10만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10만 명이 모인 거야, 그냥. 그 10만 명이 여론조사 하듯이 대표 단수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대표가 10만 명 모였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10만. 옛날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회의 효과가 옛날만큼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효과적인 뭔가 수단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소위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분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주로 우파 유튜브를 시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우파 유튜브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파 유튜브 전체 다 합쳐도 조선일보 하나에 미치지도 못해요. 어린 반부러지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혹은 대형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뿌리고 있는 영상물 보십시오. 수백 기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뉴스만 해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거기 보면 조회수도 훨씬 많고 구독자 수도 거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안에 우리의 우물 안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이제 딱 정해져 있죠. 보이는 게 딱 한정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세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 그림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한 세대라고 하는 쪽에서는요. 낯설려고 하면 안 돼요. 뒤에서 팔짱 끼고 응원만 해주면 충분해요. 선거 있으면 한 표 주고 그리고 가만히 목소리 내지 않고 지켜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쪽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의 볼륨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꾸 목소리를 내면은 우파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좁아지고 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역설인데 이 역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광장에서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사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 이 정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경우가 많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건 제 주장이라기보다도 실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 유튜브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 관련해서 여기 이야기만 들으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파 유튜버보다도 제도권 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그게 이제 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우파 유튜브는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체와 다소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운동은 운동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학문은 학문으로서 존재하듯이 학문적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운동가로서는 누구도 무슨 주장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정치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서두에서 제가 급발진해가 또 이런 얘기를 해버렸네요. 일단 요걸로 하나로 이제 묶어내고 다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요. 새로운 우파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저쪽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이 포퓰리즘 세력이다. 전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들이 집권을 못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개념과 그런 이미지 그런 스타일 그런 지향을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이런 것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진짜 관련 뉴스를 갖고 여러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